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핑크 대왕이 있었어요. 이 대왕은 자기가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좌우지간 눈에 보이는 모든 거는 싹 다 핑크색으로 도배를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성 밖에 사는 백성들이 쓰는 물건들도 전부 핑크로 바꾸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나라에 있는 모든 사물, 건물, 심지어 동물, 나무와 같은 자연들도 전부 핑크색으로 칠하게 시켰대요. 근데 그래놓고 보니까 핑크색이 아닌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늘. 하늘 이거는 핑크색으로 칠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스승을 불러서 하늘도 핑크색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와라. 그랬더니 며칠 뒤에 스승이 와서 하는 말이, 시키신 대로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제가 준비해온 이 안경을 쓰고 하늘을 보시면 됩니다. 글쎄 그 안경을 쓰고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정말로 온 하늘이 핑크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고 하니 스승이 핑크색 렌즈로 된 안경을 갖다 준 거예요.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 순 없으니 하늘이 핑크색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을 쓴 거죠. 그랬더니 이 핑크 대왕이 신이 나서 맨날 그 핑크 안경만 쓰고 다녔대요. 그 안경만 쓰면 어차피 싹 다 핑크색으로 보이니까 이제 백성들도 핑크로부터 해방, 더 이상 핑크색 옷, 핑크색 물건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죠. 핑크 대왕 참 멍청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핑크 대왕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 가장 재밌게 읽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 교수님이 쓴 프레임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 지혜가 뭔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프레임이 뭐냐면, 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건물이라도 창문을 어디로 내느냐에 따라 보이는 풍경이 다르듯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창,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겸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또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각자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고 그 안경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려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안경을 쓰거나 내 안경 밖 세상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프레임도 하위 수준이 있고 상위 수준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들은 상위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본대요. 그리고 이 상위 수준의 프레임이야말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견지해야 할 삶의 태도이며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프레임이냐? 지금부터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별의 게 다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은 맥락이다. 연구에 의하면 같은 사람이라도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또 군중 속에 있을 때는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이런데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의 원인이 꼭 내면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상황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일종의 맥락이란 게 있는데 그걸 고려할 줄 아는 게 바로 지혜다. 역지사지의 신정이란 다름 아닌 상대의 맥락을 이해해주는 것이다. 그 말이 떠올랐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겠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맥락을 모르니까요.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다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차를 왜 이렇게 바짝 대놨어? 맨 없는 사람이네 라고 단정 지을 게 아니라 그 옆에 차가 바짝 대놔서 할 수 없이 자기도 바짝 대는 거겠거니 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타인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대요. 내 자체가 누군가의 상황이 되어 프레임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라는 상황 때문에 타인이 영향을 받고 타인의 행동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걸 인식하지 못한대요. 왜? 우리는 자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대요. 심리학적으로. 상대방이 내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상대방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잘 느끼지 못한대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이 약 15% 증가한대요. 더 놀라운 점은 내 친구뿐만 아니라 내 친구의 친구, 내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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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에도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주변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몰려있고 불행한 사람들 옆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웃으면 나까지 막 웃음이 터지는 것처럼,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막 인상 쓰고 있고 화나 있으면 나까지 기분 안 좋아지는 것처럼, 실제로 한 개인은 생각보다 주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남한테 프레임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모든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조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식한테는 부모가 프레임이 되는 거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레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고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프레임이어야 될 텐데 과연 나는 어떤 프레임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일함을 유발하는 프레임이 될 것인가? 아, 저 사람에 비하면 나 정도는 괜찮다 하는? 아니면 빛이 되어 새로움을 유발하는 프레임이 될 것인가? 저 사람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하는. 두 번째, 프레임은 정의다.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그게 또 프레임으로 작동해서 사람의 심리나 행동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게 있대요. 마지막이라는 가정을 하면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착각하게 된대요. 초콜릿 5개 중에 가장 맛있는 초콜릿을 고르는 실험을 했는데 5개의 초콜릿을 순서대로 아무 말 없이 줄 때보다 5번째 초콜릿을 주면서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하고 줬을 때가 5번째 초콜릿이 제일 맛있다고 답한 확률이 높았대요. 마지막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각별해서 마지막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그 프레임으로 인해서 어떤 대상에 대한 기대나 애착이 커진대요. 노인의 행복도가 젊은이의 행복도보다 결코 낮지 않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노인들이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존재들이다.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살면 매 순간순간이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할머니와 손녀가 단둘이 여행을 갔을 때 두 사람의 행복도가 같을까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할머니는 언제 또 손녀와 이렇게 여행을 올 수 있을지, 여기에 언제 또 오게 될지, 죽기 전에 또 올 수 있을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행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1분 1초가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손녀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여행 장소에 갖다 대는 마음의 무게는 할머니가 훨씬 무거울 겁니다. 아직 살 날이 한참 많이 남은 손녀가 할머니의 그 마음을 어떻게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이름도 하나의 프레임이다. 이름 프레임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 바로 돈이래요. 우리가 돈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이냐에 따라서 돈을 다르게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꽁돈, 갑자기 생긴 돈, 회사 보너스다, 연말정산 환급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다, 아니면 이번에 나라에서 뿌린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하겠죠. 이런 돈들은 그냥 꽁돈, 횡재라고 생각하고 쉽게 쓴답니다. 내가 힘들게 번 노동소득이랑 똑같은 돈인데 그 꽁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소비하는 거예요. 상품권도 마찬가지. 상품권도 엄연히 현금이랑 돈이랑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쉽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10만원짜리 상품권도 내 돈 10만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아껴서 꼭 필요한 데 써야 됩니다. 좋은 방법은 꽁돈이 생겼을 때 바로 쓰지 말고 일단 통장에 일주일 동안 넣어두는 거래요. 그러면 꽁돈이 예금이라는 이름으로 프레임이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돈을 아끼게 된대요. 이제 꽁돈이 아니고 예금이 되는 거지. 그리고 푼돈, 액수가 적은 돈, 어디에 기부합시다 해가지고 1년에 30만원 하자 하면 안 하는데 하루에 850원 하자 하면 한대요. 둘 다 연간 금액은 30만원으로 똑같은데 사람 심리가 그런 거죠. 푼돈은 더 작아 보이는 거. 그래서 매주 로또를 사시는 분들은 그게 1년, 2년, 5년, 10년이 모이면 돈이 얼마가 된다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 가격. 테레비를 사러 매장에 갔는데 300만 원이야. 그런데 30분 거리에 있는 다른 매장에 가면 똑같은 상품을 3만 원 할인해서 297만 원에 해준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겨우 3만 원 가지고 뭐 이러면서 사러 안 가. 근데 5만원짜리 선풍기 사러 가서는 옆에 30분 거리에 가면은 3만원 할인해서 2만원 해준다 하면은 글로 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상황 모두 3만원이 절약되는 거는 똑같은데 왜 이러냐 이거지. 우리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면은 두 경우 모두 더 싼 매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안 가거나 일관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콩나물 살 때 깎는 100원이나 소고기 살 때 깎는 100원이나
똑같이 소중한 100원인 거예요. 돈의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돈을 절대적인 액수로 봐야 한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부자들은 돈의 절대 액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에 따른 푼돈이란 이름을 거부한다. 그래서 그들은 수백억을 가지고도 100원짜리 하나도 소중히 여기지만 상대적 가치 프레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콩나물 값 깎을 때는 100원을 귀하게 여기다가도 10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는 100원을 하찮게 여기고 깎으려고 하지도 않고 100원만 깎아준다고 오히려 기분 나빠한다. 테레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테레비도 프레임이래요. 테레비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테레비로 인해서 생긴 프레임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각에서 몇 가지 이런 안 좋은 특징들을 보인대요. 저는 사실 테레비를 안 보고 사는데요. 테레비는 있으면 보고 없으면 안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 기숙사에서는 테레비가 없으니까 라디오 듣고 책 보고 이래 하는데 뭔가 집에 가면 테레비가 있으니까 한번 틀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볼 거 없는데도 채널 계속 돌려가면서 보고, 제가 지난 6월에 이제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이 하는 인문학 콘서트에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부잣집에 보면은 테레비가 없대요. 있어도 테레비가 소파를 향하고 있지 않고 창밖을 향하고 있대요. 우리 왜 기생충 영화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부잣집만 봐도 소파가 창밖으로 정원 풍경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TV나 온라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대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프라인 환경을 즐기고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온라인 세상에서 산다는 거죠. 하기사 부자들은 시간이 돈이 아니잖아요. 자본이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근데 품팔아 돈 버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적게 드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맨날 인터넷 쇼핑하고. 이 책 마지막 챕터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11가지 프레임이 딱 정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완전 악권입니다. 악권. 엑기스예요. 이 11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인데 책이 그대로 나오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사람들의 만족을 느끼는 최상의 상태는 비교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을 때다. 즐거운 식사 자리, 가족들과 보내는 휴가, 친구와의 유쾌한 수다, 책 읽는 기쁨, 좋아하는 취미생활, 이런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을 준다. 그러나 여기에 비교 프레임이 침투하기 시작하면은 진정한 만족이 사라진다. 남들은 외식도 자주 하던데, 저 집은 동남아로 가족여행 가던데, 이런 비교 프레임에서는 남들보다 많아야만, 남들보다 나아야만 좋은 것이 된다. 그렇다면 생산적이고 지혜로운 비교는 없을까? 우리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들과의 횡적인 비교보다는 과거의 자신과의 비교, 혹은 미래의 자신과의 종적인 비교가 하나의 대안이 된다. 과거의 자신보다 현재 자신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자신이 꿈꾸고 있는 미래의 모습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상의 비교가 남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결론이다. 책 리뷰 영상도 이렇게 좋아해 주실지 몰랐는데 지난번 구독자 이벤트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신청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구독자가 5,000명이 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좋은 선물은 아무래도 책인 것 같아서 이번에도 이 프레임 책으로 구독자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혜가 뭔지 알고 싶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진짜 추천드립니다. 지혜를 어떻게 글로 배워? 하지만 읽다 보니까 글로 배울 수 있네요. 있어. 그리고 가벼운 내용이 아닌데도 심리학 실험들이 막 그림이랑 같이 재밌게 나와가지고 술술 읽혀요. 영상 좋아요와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시고, 혹시 나중에 이벤트 당첨 안 되시더라도 이 책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거나 주변에 선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